그러고 보니까 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렇죠. 역시 염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이 가는군요. 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9일 일요일입니다. 롯데자이언츠와 SS랜더스 롯데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6차전 경기, 더블헤더 1차전 경기 지금부터 사직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캐스터 김동현이고요. 염종석 야구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좀 침울해 보이십니다. 예, 두 경기를 모두 다 해야 되는 이 슬픈 현실. 차분하게 이제 시작을 해서 힘을 많이 쓰지 말자. 109 이상 던져야 되기 때문에 힘을 안 빼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오늘 뭐 일단 선발이 박세웅 선수와 김광현 선수입니다. 양 팀의 에이스고 오른손 투수, 왼손 투수인데 김광현 선수에게는 조금 약한 모습이 없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롯데 타선은 자완한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김광현, 박세웅 이러면은 그래도 김광현 선수나 박세웅 선수나 양팀 뭐 감독들이 살짝 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뭐 조심스레 생각해봤는데 안 피하네요. 서로 맞붙어 버리는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SSG 한 경기 정도는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더블헤더니까 네. 이거 순서를 한 팀만 좀 이렇게 딱 바꿔도 되는데 양 팀 다 맞불 작전인 거 보니까 한번 동대동으로 한번 붙어 보겠다는 건데 지금 김광현 선수하고 박세웅 선수 어떤 컨디션을 보게 되면 박세웅 선수가 조금 지금 컨디션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박세웅 선수가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좀 절치부심해서 좋은 투구 좀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 뭐 5경기 보면 25이닝 27점 0승 3패. 김광현 선수도 썩 좋진 않아요. 그래. 7.20의 평균 자책점. 박세웅 선수는 더 안 좋고요. 네. 그래도 박세웅 선수는 승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 그러니까 김광현도 안 좋고 박세웅도 안 좋고, 그런데 둘 중에 누가 하나를 밟고 올라서느냐. 그렇죠.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타선의 문제겠네요, 그죠? 네네, 그렇죠. 타선이 얼마나 빨리 이 두 선수에게 점수를 뽑아주느냐, 그죠? 그리고 오늘 더블헤더 경기이기 때문에 또 투수의 어떤 기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독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 투수를 빨리 무너뜨린다면은 두 번째 게임까지도 좀 팀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라인업을 소개해드리면 윤동희 선수가 1번을 맡고 황성빈 선수가 9번을 맡아요. 어떤 뜻일까요? 윤동희 선수 지금 타석의 어떤 이 타격의 질이라든지 그죠, 뭐 안타수라든지 에버리지 자체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고전했는데 지금 3할 때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아마 작용을 했을 것 같고, 황성빈 선수가 1번 타자를 하게 되면 1, 2번에 들어가게 되면 워낙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햄스트링이라든지 이런 컨디션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독이 어떤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머리 깎은 것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고승민, 손호영, 레이에스, 나승엽, 정훈 선수가 6번 이제 지명 타자로 들어오고, 박승우, 유강남, 황성빈, 그야말로 알짜배기 타선을 만들어서 나왔고, SS랜더스도 박성환 선수가 지난번에 그저께 경기에서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늘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굉장히 껄끄러운 타자인데, 이승용 감독이 뭐 최근 타격감이 안 좋으니까 빼긴 뺐는데 좀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왕왕 봤거든요. 오늘은 박성환 선수가 들어오네요. 참 중요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어느 네네. 팀이든 유격수라는 게 중요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에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고, 네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타격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이승용 감독이 좋게 얘기하면은 어떤 배려고, 그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더 정신 차리고 뭔가 집중을 해서 해라,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날 금요일날 경기 봤을 때 또 한유섬 선수가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어떤 이유에서 빠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롯데로서는 좀 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더블헤더이기 때문에 9회까지밖에 안 해요. 무승부면 무조건 끝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1승 1무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기분 좋게 2승을 한번 해보는 것도, 최근 1번부터 5번까지 3할대입니다. 이런 타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이번 주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연패도 있기는 하지만은 아주 좋은 성적인데, 시즌 초반부터 해서 거의 중반 오는 지금 과정인데, 그죠? 아직 중반까지 뭐 절반을 돌지는 않았는데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프로 선수의 어떤 타격인가 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았는데, 그렇죠. 결국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게 좀 길게 가야 되겠죠. 그럼요. 예, 결국 강팀이 되려고
뭐 순위 자체가 위에 있는 팀들은 그러면 파도를 떨어질 때 조금 약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걸 좀 길게 갈 수 있게끔 결국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네. 타자들이 집중해서 요소마다 어떤 팀 배팅도 필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배팅도 필요하니까 네네. 믿습니다. 우리 타격의 달인 박정태 위원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떨어질까봐 그걸 굉장히 그렇죠. 걱정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1, 2, 3, 4, 5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좋은 타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이 타선도 괜찮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떨어질 때 탁 떨어지고 올라갈 때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시즌 초반과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9명의 타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타자들이 지금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요걸 좀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고민은 이제 불펜인데 불펜 운용 그저께 이제 김원중 선수가 8, 9에 2번 나와서 이제 6개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발 투수가 워낙 무너졌고 아마 내일 이제 어제 비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김태형 감독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 만약에 김원중이 나온다 그러면 많이 무리가 되겠죠? 투구 개수가 30개를 안 넘은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30개는 안 넘었어요. 예. 그러면은 하루 휴식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음. 항상 투구 개수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이 이닝을 좀 비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발 투수도 100개를 던지면서 5이닝 던지는 거하고 100개를 던지면서 7이닝 던지는 거하고는 확실히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네. 투구 개수만 다 볼 수는 없는 건데 어제 2이닝을 던졌다는 거 알을게요. 그렇죠. 금요일날 2이닝을 던졌다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건데 그죠? 네네. 그래도 김원중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잘 막아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어제 경기에 비 때문에 하루 수년된 거 이건 뭐 롯데로서는 천군만마네요. 천군만마죠.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천운입니다. 천운. 그런데 전미르 선수가 시즌 초에 그 모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많이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그러니까 볼을 맞힌 다음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인의 어떤 그 마음, 착한 마음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신인급의 선수는 물론 중간 보직을 맡으면서 네. 뭐 잘해주는 경우도 있고 마무리 보직을 맡아서 잘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신인 선수에겐 제일 편한 건 사실은 선발 투수 선발이 제일 자리입니다. 편하죠. 예. 네. 한 5이닝, 6이닝 정도 생각하면서 강약 조절도 할 수 있는 이닝도 있고 그죠. 그리고 본인이 던질 수 있는 걸 던져보는 그런 것도 결국에는 중간에는 1이닝 정도 봐야 되는데 네네네. 선발 투수는 5, 6이닝을 보고 3점 정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고 템포 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즌 초반에 좀 배울 수 있거든요. 네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미르 선수도 할 수 없이 어떤 투수들 중간 투수들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거기 지금 필승조에 들어가 있는데 네네. 지금 조금 하락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본인이 좀 극복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제안을 해주신 게 김상수 선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김상수 선수를 8회로 빼고 전미르 선수 조금 앞에 나오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주영광 투수 코치나 김태형 감독은 전혀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붙박이를 5, 6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김태형 감독의 의중이 제일 크겠죠, 그죠? 네네. 코치보다는 감독의 의중이 큰데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전미르 선수에게 과연 5, 6회는 결국엔 게임을 매조지 짓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흐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닝입니다. 그러면은 김상수 선수가 1이닝이 아닌 2이닝을 막을 수 있는 주자 있을 때의 어떤 기록들을 또 볼 거거든요. 네네. 전미르 선수에게는 2이닝 뭐 주자 있을 때 이렇게 막기에는 부족하다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내용 자체는 무조건 앞뒤가 문제가 아니고 뭐 5회에 올라가는 투수는 한 2이닝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수 선수가 나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김상수 선수의 어떤 경험면이라든지 그리고 작년 시즌의 어떤 기록들을 봤을 때 김상수 선수는 여기가 좋다. 예, 그렇죠. 주자가 있을 때도 잘 막는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예. 팬으로서 편하게 그냥 생각 아니 저렇게 잘 던지는데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전미르 대신에 8회 막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7회 8회 올라오는 필승조는 사실 주자 없을 때 올라오는 확률이 제일 큽니다. 편안하게 해서 올라가요. 그 한 점 이기고 있든지 2점 이기고 있든지 그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5회 6회에 올라오는 김상수 선수의 어떤 자리는
선발 투수를 끌고 갈 수 있는 만큼 끌고 가다가 주자 결국엔 깔아놓고 아니다 나왔다. 있을 때는 올라가는데 그게 주자가 깔려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네. 김상수 선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자 있을 때 투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올 시즌만 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루 상황이든 1, 2루 상황이든 2, 3루 상황에 와서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선행 주자는 보내주더라도 아웃 카운트는 잘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김태형 감독이나 주영강 코치가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아유, 그러고 보니까 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렇죠. 역시 염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믿음이 가는군요. 예. 자, 오늘 상대방은 이제 한유섬 선수나 이제 추진수 선수 이렇게 좀 고참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SS 랜더스의 고참들에 대한 롯데 자이언츠의 약간 좀 신경 쓰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유섬 선수 뭐 워낙 롯데전에 또 강합니다. 장타력도 네네.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조금 하락세라서 뭐 이승윤 감독이 뺐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게임을 뺄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네네. 경험 있는 선수가 큰 경기 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관중들이 많을 때 그죠 더블헤더 했을 때 결정적일 때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경험 있는 베테랑 선수거든요. 뭐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네네. 생각합니다. 아, 정말 박성욱 선수나 고승민 선수, 손호용 선수 이 세 명의 내야진들을 만들어낸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김태형 감독이.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죠. 네. 사실 팬들의 어떤 원성도 좀 있었고 그죠. 그리고 감독의 어떤 뚝심도 좀 있었고 그렇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시즌 끝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뭐 결국에는 사이클은 항상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 선수들이 얼마나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는 게 문제인데 네네. 어쨌든 김태형 감독의 어떤 뚝심으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 팀과 견주어 봐도 참 부족함이 없다. 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분명히 부족함이 없고 오늘 또 두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승리로 장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뭐 빅터 레이에스에 대해서는 자꾸 너무 잘하니까 자꾸 간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용병을 언제 뽑았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진짜. 뭐 가르시아 선수도 있었고, 예. 호세 가르시아 선수도 있었고. 호세급까지 뭐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감히 뭐 호세급까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르시아 예. 선수나 호세 선수 모두 좀 홈런, 예, 그리고 그렇죠. 장타가 장타력이 있었죠. 좀 있었는데 그걸 또 상쇄시켜 주는 게 크러치는요. 빅터 레이에스 네네. 선수가 그죠. 득점권 주자 있을 타율. 때 예. 해결사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주자 없을 때 좀 살아나가는 어떤 출루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예. 충분히 호세 선수나 가르시아급 선수가 되고 있다. 시즌 끝나면 아마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 뭐 더블헤더 1차전 경기 에이스 대 에이스의 맞대결입니다. 박세웅과 김광현 선수의 맞대결. 자, 국민을 보고 와서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리나 씨가 나와서 시구를 합니다. 2차전에서 아마 시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시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세요, 카리나 씨?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예, 최정 선수가 선못하신 저는 장원영 씨 아십니까? 와, 진짜 모르세요? 예, 뭐 아, 그렇구나. 야구합시다, 야구. 예. 아,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오늘 큰 이슈였거든요. 카리나 씨, 뭐 주위에서 카리나 씨 온다고 야구 모르는 친구들도 저한테 사인 좀 받아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카리나 씨가 그리고 카리나 씨가 저 보면 막 그 매니저가 저 때리려고 하겠죠. 예, 가수입니까? 예, 가수. 네. 가수겠죠. 예. 네. 카리나 그러면 약간 배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염정석 위원님은 야구밖에 못 알아요. 물보라님도 카리나 저도 몰라요. 그냥 야구합시다, 모키모키님.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그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